네, 한번 볼게요.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복사했었죠, 복사. 그래서 복사하기. 복사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었거든요. 네, 복사를 하는 방법. 첫 번째는 오스냅. 오스냅을 활용한 복사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정확한 수치를 활용한 복사다. 그래서 오스냅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복사를 할 때는 미리 그 오스냅 세팅을 좀 확인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Shift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스냅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거 7개죠. 그래서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쿼드런트, 인터섹션, 퍼펜디큘러, 탄젠트. 그래서 요 7개가 제대로 잘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OK로 이제 나온 다음에 우리 이제 저번 주에 뭐 이런 예제 하나 했었죠. 요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500에 500, 렉탱글 500에 500, X로 요거를 깬 다음에 옵셋을 해야겠죠? 100씩. 그다음에 서클이 30짜리, 그다음에 40짜리. 그 다음에 내가 이 상태에서 이거는 오스냅을 활용한 복사예요. 오스냅을 활용한 복사. 그러면은 이제 CP, 복사하기의 단축키 CP. 그래서 우리 부분 선택 같은 경우는 왼쪽 상단에서 우측 아래로 내려오는 파란색 박스여야지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서클만 딱 선택을 하겠다 할 때는 이제 부분 선택으로 해주면 간단하죠. 근데 이제 반대로 우리가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올라갈 때는 이 초록색 박스, 점선이 있는 박스 안에 조금이라도 객체가 들어와 있으면 이거는 다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 것만 선택을 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부분 선택으로 해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서클만 선택을 한 다음에 명령 종료 엔터 해서 내가 베이스 포인트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세컨 포인트를 찍는 데가 이제 카피가 바로 되는 거고 이게 오스냅으로만 카피를 하는 방법이다. 명령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수가 많을 때는 뭐 명령 종료를 한번 하고 카피를 재실행을 해서 일단은 많이 카피가 되어 있는 객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대량으로 카피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너무 많은 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찍고 있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시 F엔터, R엔터, 백엔터 필렛이 또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예제를 풀었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확한 수치를 활용한 복사. 100에 100짜리 렉탱글 한번 그려보실래요? 100에 100. 이런 이제 100에 100짜리 렉탱글. 자, 여기서 나는 사이 간격을 50으로 이제 책정을 하고 5개를 일렬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럼 이제 정확한 치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CP. 그래서 지금 100에 100짜리 객체를 선택한 다음에 명령 종료 엔터나 스페이스바로 넘기고요. 이때는 내가 정확한 수치가 있기 때문에 뭐 베이스 포인트나 스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찍어도 된다. 어떻게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그런 스텝이다.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는 객체에 찍어도 되고 바탕에다 찍어도 돼요.
그래서 바탕에 찍은 상태로 F8은 켜져 있어야 돼요. F8 켜져 있는 상태에서 방향만 우측으로 만들고 내가 입력해야 되는 치수는 객체 길이 값 더하기 사이 간격. 그래서 객체 길이가 100이기 때문에 사이 간격 50으로 만들 거죠? 150. 근데 명령 종료 안 하고 계속 카피를 하고 싶어요. 그럼 원본 객체에서 또 150씩 늘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300, 엔터. 네 번째는 또 150씩 늘어나면은 450 엔터. 마지막에는 600 엔터. 명령 종료 엔터.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100만큼 사이 간격을 떨어뜨리고 싶다. 100만큼. 그러면 CP에서 전체 다 이번에는 선택하면 되겠죠. 전체 다 선택하시고 명령 종료 엔터해서 베이스 포인트 아무 데나 찍어요. 찍고 방향만 아래쪽으로 내린 다음에 수치 200. 명령 종료 엔터 해야겠죠. 그래서 사이 간격이 이렇게 된 거다. 200. 이런 것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무브를 이어서 할 건데 무브도 개념이 똑같아요. 무브는 이동하기죠, 이동. 네, 이동하기인데 단축키만 M으로 무브 바꾸고요. 이것도 두 가지가 오스냅을 활용한 이동, 정확한 수치를 활용한 이동.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은 거죠. 방법은 이제 두 가지다, 무브도. 그러면 오스냅을 활용한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100의 100짜리 이 첫 번째 줄, 여기에 있는 객체들을 좀 이렇게 붙여볼게요. 붙여서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객체를 이 두 번째 객체를 딱 붙이고 싶은 거예요. 이동으로. 같이 해볼게요. 무브의 M엔터. 첫 번째 객체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한 다음에 다 선택해서 명령 종료 엔터. 자, 여기서 오스냅을 활용한 이동이기 때문에 베이스 포인트 중요하죠, 이제는. 그래서 미드 포인트나 엔드 포인트 있는 부분에다가 베이스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있는 데다가 세컨 포인트를 동일한 데 찍으면 자동 명령 종료가 되고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카피나 개념이 똑같죠, 그냥. 자, 그리고 세 번째 박스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박스 위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위에다 딱 붙여서 올려볼게요. 자, 그러면 무브의 M 엔터. 그리고 세 번째 박스 선택, 명령 종료 엔터.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는 엔드도 괜찮고 미드도 괜찮아요. 그래서 엔드 한번 찍어보실까요? 엔드, 왼쪽 엔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왼쪽 엔드를 베이스 포인트로 찍고 F8 살짝 꺼볼게요. 진로 방향 잘 보이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박스 위에 동일한 데다가 세컨 포인트를 찍으면 이렇게 이동을 해놓은 거다. 뭐 그런 개념. 또 네 번째 것도 또 이동해볼까요? 무브. 자, 무브에서 지금 객체, 이동할 객체 먼저 선택, 명령 종료 엔터. 자, 이번에는 왼쪽 하단 엔드 포인트 잡고, 자,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대각선 식으로. 오순의 물량에서. 마지막 거는, 자, 왼쪽 상단 엔드 포인트를 베이스 포인트로 잡고, 자,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그 스냅을 활용해가지고 뭐 카피를 할 거냐 이동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동은 근데 뭐 원본 객체를 지운다 뭐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동이 되는 건지 뭐 원본 객체 복사 이런 개념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다가 이동만 해놓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수치를 활용한 이동. 내가 뭐 움직일 때 50이든 100이든 이렇게 수치를 그 입력을 할 때 이번에는 이 두 번째 요 박스를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박스부터 50 간격으로 아래쪽으로 이제 이동을 한번 하고 싶어요. 이 자체적으로. 그럼 무브의 M 엔터 그다음에 첫 번째 박스 선택한 다음에 명령 종료 엔터하고 이제 정확한 수치를 내가 이미 입력할 거니까 포인트나 스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이 객체 자체가 선택되어 있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 포인트는 아무데나 찍고요.
방향을 아래쪽으로 갔는데 F8은 켜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방향만 아래쪽으로 만들고 여기서 내가 옮기고자 하는 그냥 치수 50. 그냥 50만큼 이 박스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50. 그러면 우리 그 100씩 그러니까 50, 100, 150, 200, 250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한번 다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무브의 엔터에서 두 번째 박스 선택, 명령 종료 엔터, 베이스 포인트 아무데나 찍고 F8은 켜져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거는 100 엔터. 그냥 원본 위치에서 100만큼 이동을 하고 싶다. 그냥 그 자체적으로. 세 번째 거, 자, 객체 선택, 명령 종료 엔터. 이번에는요, 150. 150만큼. 네 번째 거는 200 한번 내려주시요 200. 자, 엔터 한번 더 쳐서 무브 재실행 시키시고, 마지막 거는 250만큼 이렇게 이동을 해본다. 그죠? 그러면 뭐 이렇게 이동하기는요. 그래서 뭔가 예제를 막 되게 많이 한다기보다는 그 이제 수정하거나 작업 이제 중간중간에 되게 많이 그 활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메일로 하나 이제 보내드린 게 있거든요. 교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 배울 단축키가 어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레이 같은 경우도 편집에 관한 명령어예요. 그래서 지금 편집에 관한 명령어를 계속 배우고 있는데 이제 이레이저 지우기 배웠죠? 이. 그리고 카피는 CP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CO는 좀 옛날에 많이 썼던 단축키고 CP로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move 이제 M, 그다음에 rotate R로 회전, 미러, 대칭. MI,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레이 배열을 이제 할 건데, 단축키가 이제 A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축키가 AR이 우리가 제가 처음에 단축키가 거의 동일한데 한두 개 정도 바뀐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 어레이예요. 딴 거는 거의 이거는 뭐 10년 이상 지금 뭐 다 동일한 단축키인데 이 어레이가 이제 근데 바뀌었다는 게 뭐냐면 2012 상위 버전일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2021 버전이니까 정말 옛날에 바뀐 거긴 하죠. 그래서 2012 상위 버전일 경우는 어레이 클래식으로 들어가요. 근데 2012년 미만 버전은 그냥 AR 엔터를 쳐도 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커맨드 상태에서 바로 AR 엔터를 한번 쳐보실래요? AR 엔터 치면은 뭐 그냥 바로 셀렉트 오브젝트가 나오는데 이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창이 나와야지만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창이 나오는 거는 클래식 버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클래식 버전 어떻게 들어가냐? AR 치고 R만 한 번만 더 치면은 이 리스트에서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레이 클래식을 바로 클릭을 하는 거예요. 어레이 클래식 글자를 클릭을 하면은 이런 박스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로 미리 보기나 수치를 입력을 해야지만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AR, R까지만 이제 쳐서 어레이 클래식을 한 번이라도 선택을 하면 이제 이게 상위에 이렇게 리스트가 떠요. 상위. 그래서 뭐 크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어레이를 배워볼 건데 먼저
이렇게 빈 곳에다가 요 예제 한번 그려볼게요. 이 니은자처럼 생겼죠? 라인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일정하게 일정 간격으로 복사를 시키는 게 이제 어레이예요. 그러니까 복사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은 복사는 뭐 우리가 뭐 10개, 뭐 4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객체가 굉장히 이제 개수가 늘어난다 할 때는 이거를 다 복사로 일일이 하기까지가 좀 한계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일정 간격으로 얼마를 떨어뜨려서 한 몇십 개씩 이렇게 막 만들어야 된다, 한 번에. 그럴 때는 이 어레이를 써서 한꺼번에 좀 제대로 일정한 간격으로 객체를 동일하게 이제 복사를 시켜요. 그래서 뭐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이건 언제 쓰냐면 이제 카페 같은 경우나 뭐 레스토랑 이런 데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 테이블의 개수를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야 될 때, 배치를 해야 될 때, 뭐 카페나 레스토랑에 테이블이나 의자 세트 그럴 때도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요 예제 한번 해볼게요. 바로 어레이 클래식으로 들어볼게요. R 쳤을 때 이 어레이 클래식의 클릭, 글자 클릭. 자, 그러면 요런 이제 박스가 하나가 뜨는데요.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훑어서 천천히 한번 내려오면서 하나하나씩 볼게요. 먼저 어레이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렉탱귤러 어레이랑 폴라 어레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렉탱귤러 어레이는 직사각형 배열이에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렉탱귤러 어레이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쭉 옆으로 가면은 이제 셀렉트 오브젝트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제 내가 그렸던 이 객체를 전체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을 다 했으면 명령 종료, 엔터. 그럼 다시 이제 이 창이 뜨죠? 그리고 내려오면은 로우랑 콜롬에 대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행이에요, 행. 그러니까 몇 줄이냐, 한 줄이냐, 두 줄이냐, 이 수평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예제는 두 줄이에요. 이 객체가 두 줄로 이루어져 있고 로우는 2, 그 다음에 컬럼은 우리가 기둥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둥이 몇 개냐, 즉 열이 몇 개냐. 하나, 둘, 셋, 네 개의 기둥, 네 개의 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는 4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값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offset distance 보면은 row offset, column offset 되어 있는데 offset이라는 거는 간격을 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평, 행의 간격으로 얼마만큼의 거리를 띌 거냐라는 건데 여기도 이제 수치를 입력할 때 중요한 게 객체 길이 값 더하기 사이 간격을 해야 돼요. 근데 로우랑 지금 콜룸 쪽은 지금 다 100이거든요. 이 사이가 똑같이 이 사이 여기 사이랑 여기 사이가 100이에요. 근데 또 전체 길이가 지금 200이잖아요. 그래서 200 더하기 100해서 300. 콜럼 쪽도 300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앵글 오브 어레이 그러니까 몇 도 간격으로 할 거냐라는 건데 0도가 뭐냐면 0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순방향 그러니까 우측으로 계속 어레이가 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뭐 각도도 이제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0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리 보기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미리 보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뭐 수치를 잘못 입력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항상 프리뷰 먼저, 그러니까 미리 보기를 항상 먼저 해요. 프리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예제랑 똑같이 됐다. 그럼 이 상태에서 명령 종료, 엔터를 치는 거예요. 엔터를 치면 이제 창이 깜빡했다가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00이라는 치수를 입력한 거는 여기 사이. 이 300, 그다음에 여기 300. 여기가 행 로우 사이즈, 컬럼 사이즈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더 바로 이어서 할게요. 자, 이것도 원본 객체는 똑같으니까 카피 이용해서 CP에서 이거 하나 옆으로 좀 복사해 볼까요? 됐어? 자, 여기도 어레이 클래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치수가 지금 바뀌어 있어요. 50이고 100 이렇게 치수가 이제 바뀌어 있어요. 자, ARR 어레이 클래식 자, 들어가서 자, 하나씩 훑으면서 와볼게요. 렉탱귤러 어레이 그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지금 요거 하나 객체 선택한 다음에 명령 종료 엔터나 스페이스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로우 쪽 몇 줄이냐, 그러니까 몇 행이냐. 지금 세 줄이거든요. 세 줄. X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로우는 3, 콜룸은 기둥이 몇 개냐. 세로축 10,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래서 5.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옵셋이랑 컬럼 옵셋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 로우 쪽을 이제 이 100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가 지금 100, 100, 100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 행 줄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300으로 입력을 하는 건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여기 치수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 사이 여기가 행의 치수예요. 행의 치수. 그렇기 때문에 이 50이잖아요. 50. 50의 그 값이랑 객체 길이 200을 더해서 여기가 250. 250이라는 로우 옵셋이 있어야 되고 컬럼 옵셋은 지금 사이가 100. 여기가 지금 세로축이 100이기 때문에 이 컬럼 사이즈는 객체 길이 더하기 이렇게 사이 100. 이 사이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300이에요. 마찬가지로 앵글은 그냥 0으로 동일하게 만들어 놓고 프리뷰 하면은 이런 그래서 치수를 항상 고민을 할 때 이게 행 쪽이냐, 그다음에 열 쪽이냐 그런 게 중요한 건데 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행, 그다음에 이렇게는 열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50, 300, 그다음에 0 프리뷰 봤을 때 맞으면 명령 종료 엔터를 하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쪽 간격이죠, 그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똑같은 상황인데요. 위쪽에 첫 번째 예제랑 똑같은 상황인데 각도값만 30으로 한번 변경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카피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객체 원본 객체를 똑같으니까 카피 한번 하나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어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ARR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렉탱귤러 어레이 체크가 돼야 되고 셀렉트 오브젝트는 지금 이 하나 있는 객체 선택 그다음에 명령 종료 엔터나 스페이스바 그리고 로우는 두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줄. 행은 4, 열. 기둥은 4, 열. 2행 4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약간 이렇게 로테이트가 되어 있어서 좀 사이 간격이 좀 안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 로우 옵셋이 300이었고 콜롬 옵셋이 300이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내가 앵글, 각도를 30으로 만들겠다. 그럼 여기다가
30을 쳐야 돼요. 자, 30을 치고 프리뷰 한번 보면은 좀 이렇게 살짝 겹쳤네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뭔가 수정을 하겠다. 혹시 잘못 입력한 게 있다 그럴 때는 ESC로 가면 돼요. 그럼 다시 이제 뭔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다시 프리뷰 보고 맞으면 오케이 엔터 치면 됩니다. 목으로 좀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30도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 수평, 이 그라운드 기준이에요. 이 수평을 기준으로 반시계 방향이 우리가 캐드에서는 순방향이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여기 이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이 30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30도다. 로테이트가 그냥 이 상태로 된 거죠. 근데 모양이 좀 낯설긴 하지만 그냥 이 자체적으로 로테이트가 돼서 네. 됐나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요 밑에 거 한번 해보실래요? 자, 밑에. 자, 요 밑에 거. 서클이죠, 그죠? 자, 요거 어뢰 한번 해볼게요. 음. 뭐, 이런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서클 R 100짜리, 그다음에 바로 어뢰에 가볼게요. 자, 일단 렉탱귤러 어레인 동이라고요? 셀렉트 오브젝트 객체 선택, 명령 종료 엔터. 그 다음에 로우는 두 줄이죠. 두 줄. 그 다음에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자, 6개 콜룸이다. 그 다음에 로우 옵셋은 어차피 지금 50, 50 사이 간격은 똑같은데 여기다 몇을 입력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지금 R이라는 거는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객체 전체 길이 값 더하기 사이 간격인데 반지름 값이 100이기 때문에 지름 값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전체 길이 값이 나오죠. 그래서 반지름이 100이니까 지름은 200, 그리고 사이 간격 50을 더해서 로우 옵셋 250, 콜럼 옵셋 250, 그다음에 앵글은 다시 0도, 0도로 만들어 준 다음에 프리뷰 보면은 그냥 맞죠? 때 명령 종료 엔터를 하면 된다. 이런 게 그 렉탱귤러 어레이이다. 그래서 뭔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내가 셀렉트 오브젝트에서 뭐를 선택하느냐에 대해서에 따라서 그냥 그 자체로 다 배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레이.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정도까지가 그 렉탱귤러 어레이고 이제 폴라 어레이를 만들어 볼게요. 폴라 어레이. 폴라 어레이 만들기 위해서 요거를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요거 빈 곳에 오셔가지고 자 서클은 R300짜리 그 다음에 위에 객체는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 카피를 하죠. CP 해가지고 자 여기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서 네, 이번에 베이스 포인트가 이 하단의 미드 포인트 베이스 포인트 찍고 데리고 가요. F8 살짝 꺼줄까요? 여기 쿼드런트가 세컨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명령 종료 엔터. 자 그래서 자 요거는 총 이렇게 4개를 만들 건데 뭐 카피로 F8 튀고 나서요. 사이 간격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총 4개를 한번 카피를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스냅을 이용해서 네. 뭐 이 상태에서 이제 요런 이제 폴라 어레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조건 360도 회전으로 배열을 하는 게 폴라 어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자, ARR 어레이 클래식으로 동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폴러 어레이가 체크가 돼야 돼요. 폴러 어레이. 자, 위에서부터 쭉 훑으면서 내려올게요. 폴러 어레이가 체크가 됐고, 그 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자, 셀렉트 오브젝트는 첫 번째 객체 먼저 부분 선택. 요것만 딱 해주면 되겠죠. 위버 그 서클 제외하고 요것만 딱 선택을 해주고 명령 종료 엔터 하면 다시 박스가 떴죠.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센터 포인트. 항상 360도 중심으로 배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픽 센터 포인트를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내가 여기 찍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바로 서클의 센터 포인트가 안 잡힌다. 그러면 이렇게 쿼드런트 한번 갔다 오면 잡히거든요. 자, 여기를 픽으로 센터 포인트 찍고 찍으면 다시 이 어레이 창이 떴죠. 그래서 쭉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오냐면 넘버 오브 아이템. 지금 첫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요. 자, 이거는 객체가 지금 몇 개 있느냐. 지금 총 3개 있어요. 3개. 그리고 여기는 넘버 오브 아이템이 3이에요. 자, 그러면 angle to fit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간격의 각도 안에 이 3개의 객체가 배열을 할 거냐, 그러니까 채워질 거냐, 필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90도예요. 그러니까 이 그 서클이 360도잖아요. 360도의 4분의 1 되는 데에만 이 3개의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90이라고 적어집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이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냥 90. 그리고 나서 프리뷰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명령 종료. 그래서 이 객체의 그 미드 포인트 위치, 이 쿼드런트 여기 안에 이제 채워졌다. 90도 안에 필이 3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어레이 클래식으로 들어가서요. 폴라 어레이가 체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셀렉트 오브젝트 선택해서 이번에는 부부 선택 요 객체 선택하고 명령 종료 엔터
그다음에 픽 센터 포인트 찍고 자, 어디를 찍느냐? 서클의 센터 포인트를 콕 찍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와서 뭐죠? 6개죠. 이거는 6개. 넘버 오브 아이템이 6. 그리고 각도는 몇이냐? 각도는 이 서클 딱 반절에만 딱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180도여야 된다. 180도에 채우겠다, 내가 6개를. 자, 그리고 프리뷰 본 다음에 맞죠? 명령 종료 엔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전체 사이좋게 쿼드런트 있는데 딱 있잖아요. 이 세 번째 거는. 그래서 이거는 360도 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array 클래식 ARR 들어간 다음에 풀라어레이 체크되어 있고 select 오브젝트 지금 객체 선택 명령 종류 엔터. 그다음에 픽 센터 포인트 센터에 찍어야겠죠? 센터 찍고 이번에는 넘버 오브 아이템이 4개. 4개가 앵글이 360도에 채워진다. 360도. 그 다음에 프리뷰 보고 맞네요. 그죠? 그럼 명령 종료. 이거는 지금 6개죠? 6개인데 360도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어레이 클래식 들어가서 폴라 어레이 체크 셀렉트 오브젝트는 지금 요 개체 명령을 엔터로 넘기고요. 센터 포인트 가운데 찍고 자, 개수가 6개 넘버 오브 아이템이 6개고 각도는 360도에 그냥 6개가 자체적으로 배열을 할 거다. 미리 보기 했을 때 맞으면 네, 됐죠? 그러면 요거를 지금 해보실 건데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없어서 사이즈를 드릴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 해볼게요. 자, 여기 예제인데요. 가운데 R 값은 100, 렉탱글은 70에 70이고 여기 사이 간격이 15예요. 여기 사이 서클이랑 렉탱글 사이 간격이 15다. 그래서 이거는 폴라 어레이 해주시면 돼요.